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디오북 사랑방방지기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는지요? 오늘도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책방 여행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춰 숨을 고르고 우리 마음속 깊은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죠. 때로는 우리를 둘러싼 세상과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이 마음의 따뜻한 위안과 함께 새로운 시야를 선물하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깨달음을 선사할 아름다운 책, 미국의 시인이자 소설가인 제인 로버츠의 저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소설이나 철학서가 아니에요. 제인 로버츠가 세스라고 불리는 영적인 존재와 나눈 대화를 기록한 아주 특별한 저서입니다. 이 대화들은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물리적 현실의 본질, 죽음 이후의 삶, 윤회의 비밀, 꿈의 의미, 그리고 우리의 진짜 모습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특히 우리의 현실을 창조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라는 핵심 메시지를 통해 수많은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으며 1970년대 새로운 시대의 영성 철학과 영적인 탐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덕분에 수많은 심리학 및 자기개발 분야에 영감을 준 고전으로 자리매김했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의 지혜로운 여정으로 지금부터 저와 함께 떠나보실까요? PART1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육체가 없지만 이 책을 쓴다. 여러분, 이 책의 첫 번째 장은 나는 육체가 없지만 이 책을 쓴다라는 파격적인 제목으로 시작됩니다. 이 제목 자체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정말 심오해요. 이 책의 진정한 저자가 물리적인 몸을 가진 인간이 아닌 세스라고 불리는 비물리적 존재라는 것을 암시하죠.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작가와 글을 쓰는 행위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뒤흔듭니다. 세스는 제인 로버츠를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지식과 통찰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심지어 물리적인 세계와 소통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러한 선언은 우리가 그동안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하여 인식했던 현실의 경계를 허물고 비물리적인 차원의 존재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세스는 자신의 존재를 통해 의식이 단순한 뇌활동의 부산물이 아니라 물질을 초월한 근원적인 에너지임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을 통해 세스는 우리의 의식이 단순히 뇌의 활동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광대하고 심오한 근원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본질은 물리적인 몸을 초월하며 죽음 이후에도 의식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주장입니다. 우리는 흔히 삶을 육체의 시작과 끝으로 한정하지만 세스는 육체가 단지 의식이 경험을 쌓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고 말해요. 마치 배우가 다양한 역할을 위해 여러 의상을 입듯이 우리의 진정한 자아, 즉 영혼은 다양한 육체를 통해 다양한 삶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은 죽음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을 완화하고 삶의 목적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육체는 한시적인 그릇일 뿐 그 안의 의식은 영원히 지속되며 끊임없이 진화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위안과 동시에 삶의 모든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만드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세스는 또한 우리가 물리적인 현실에 지나치게 몰두하여 비물리적인 차원의 존재와 경험을 간과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는 물리적인 감각으로 인지할 수 없는 영역들이 무수히 존재하며 이 영역들 또한 우리의 현실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해요. 예를 들어 우리의 생각, 감정, 꿈, 직관 등은 물리적으로는 만져지거나 보여지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비물리적 실체들입니다. 세스는 이러한 비물리적 실체들이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에너지적인 형태로 존재하며 물리적 현실과 상호작용한다고 말합니다. 이 책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한 권의 책을 소비하는 행위를 넘어 비물리적 존재와의 대화를 통해 우주에 숨겨진 진실을 탐험하는 여정이에요. 세스는 우리에게 제한된 물리적 감각 너머에 있는 광대한 현실을 상상하고 그 현실 속에서 우리의 의식이 얼마나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도록 초대합니다. 나는 육체가 없지만 이 책을 쓴다라는 문장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본질과 우주의 구조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문을 여는 강력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 첫 장을 통해 우리는 의식의 불멸성과 비물리적 존재의 실제성이라는 거대한 개념을 마주하며 앞으로 펼쳐질 세스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가 누구이며 왜 여기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는 여정의 시작점이 될 거예요. 모든 자아의 본질은 다차원적이다. 두 번째 장 모든 자아의 본질은 다차원적이다는 우리의 자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은 존재임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을 하나의 육체와 그 육체 안에 갇힌 하나의 정신으로만 생각합니다. 이름, 나이, 직업, 사회적 역할 등 물리적 세상이 부여하는 한정된 정체성에 스스로를 가두곤 하죠. 하지만 세스는 이러한 인식이 극히 제한적이라고 말해요. 그는 우리의 개성과 자아의 본질, 즉 우리의 개성과 자아가 단일한 실체가 아니라 여러 차원에 걸쳐 동시에 존재하는 다차원적인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물리적 삶이 우리 존재의 유일한 표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자아는 현재의 육체를 넘어선 광대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으며 이 스펙트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다양합니다. 세스에 따르면 우리는 동시에 다양한 현실에서 다양한 형태의 자아를 경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과거라고 부르는 삶이나 미래라고 상상하는 삶들조차도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다차원적 자아의 일부로서 존재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은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범위가 얼마나 좁았는지를 성찰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생에서 경험하는 역할, 사회적 지위, 심지어 신체적 특성조차도 진정한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우리의 전체적인 무한한 존재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개성과 자아의 본질은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현재의 우리는 오케스트라의 한 악기를 연주하는 단원에 불과하지만 동시에 모든 악기들을 총괄하는 지휘자이자 오케스트라 전체를 이루는 모든 음의 근원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차원적인 이해는 우리에게 겸손함과 동시에 무한한 가능성을 선사합니다. 이 다차원적인 자아의 본질 개념은 윤회와도 깊이 연결됩니다. 윤회는 단순히 영혼이 여러 생을 거쳐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생들이 각기 다른 차원에서 동시에 존재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복합적인 과정을 내포합니다. 우리의 현재 행동과 생각은 단지 이 생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광범위한 다차원적 자아의 다른 부분들에도 미묘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현재 이 삶에서 깨달음을 얻거나 특정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 긍정적인 파급 효과는 다른 차원의 자아들에게도 전달되어 그들의 경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모든 행동과 선택이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우리의 전체 존재에 걸쳐 의미 있는 울림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세스는 우리가 이러한 다차원적 본질을 인식함으로써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더 큰 그림 속에서 이해하고 더욱 의미 있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단일한 삶의 관점에서 이해되지 않던 고난과 역경이 다차원적인 성장을 위한 필요 조건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더욱 강인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다차원적인 존재로 이해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부 환경이나 단일한 정체성에 갇히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의식은 확장되고 우리는 더 많은 잠재력과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현재의 자신에게 없는 재능이나 능력이 다른 차원의 자신에게는 이미 존재할 수 있음을 인지하면 우리는 그러한 잠재력을 이 현재의 삶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가능성을 열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 모든 감정, 모든 생각은 우리의 다차원적 자아의 성장에 기여하는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심지어 실패나 실수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더 큰 차원에서는 필요한 학습 과정의 일부일 수 있어요. 세스는 이 장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제한된 존재로 보지 말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인식하라고 격려합니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존재의 진정한 광대함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장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개성과 자아의 본질이 다차원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해는 우리 자신과 우주에 대한 깊은 경외심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를 진정한 자아의 발견으로 이끌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거예요. 세상은 내적 현실의 반영이다. 세 번째 장, 세상은 내적 현실의 반영이다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이며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장은 우리가 흔히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믿는 외부 세계가 사실은 우리의 내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혁명적인 관점을 제시해요. 세스는 우리의 현실을 창조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는 물리적인 세상이 우리의 생각, 감정, 신념, 그리고 내면의 이미지들이 외부로 투사되어 형성된 결과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외부적인 사건, 상황,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의 내면 상태, 특히 우리의 무의식적인 신념과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외부 현실은 우리 자신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현실이 달라진다는 것은 이미 심리학에서도 널리 인정되는 사실입니다. 인지 치료나 긍정 심리학 등 여러 분야에서 개인의 사고방식이 삶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해요. 하지만 세스의 가르침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내면 상태가 단순히 외부 현실을 해석하는 것을 넘어 그 현실 자체를 창조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가진 깊은 신념, 특히 잠재의식 속에 자리 잡은 신념들은 강력한 에너지로 작용하여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 만나는 사람들, 심지어 우리의 신체적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늘 부족하다고 믿는 사람은 계속해서 부족함을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을 끌어당기고 자신은 충분하고 풍요롭다고 믿는 사람은
그에 걸맞은 현실을 창조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물질적 풍요뿐만 아니라 관계, 건강, 경력 등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원하지 않는 상황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종종 우리의 무의식 속에 숨겨진 제한적인 신념이 현실로 발현된 결과일 수 있어요. 이 장은 우리에게 엄청난 책임감과 동시에 무한한 가능성을 안겨줍니다. 만약 외부 현실이 우리의 내면을 반영한다면 우리가 현실을 바꾸고 싶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외부 상황을 탓하거나 불평하는 대신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나 신념이 이러한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성찰해야 해요.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이나 제한적인 신념을 인식하고 그것들을 긍정적이고 확장적인 신념으로 대체할 때 우리의 외부 현실 또한 그에 맞춰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피상적인 조언을 넘어 존재의 근본적인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외부 환경을 조작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세스는 또한 우리가 현실을 창조하는 과정이 항상 의식적인 수준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무의식적인 신념과 감정 또한 강력한 창조적 힘을 가지고 있어요. 어린 시절의 경험, 사회적 교육, 문화적 배경 등은 우리의 무의식적인 신념 체계를 형성하며 이러한 신념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현실을 창조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고 자신도 모르게 현실을 제한하거나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신념들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꿈, 명상, 자기 성찰과 같은 방법들은 우리의 내적 현실에 접근하고 그곳에 숨겨진 창조적 에너지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원치 않는 신념들을 해체하며 새로운 긍정적인 신념을 심는 과정은 의식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지만 그 결과는 상상 이상으로 강력하고 자유로운 삶을 선물할 것입니다. 세상은 내적 현실의 반영이다라는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 힘을 부여합니다. 우리의 의식과 신념이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궁극적인 재료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원하는 삶을 창조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 깨달음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우주적 진리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현실 창조의 도구입니다. 모든 삶은 동시에 일어난다. 네 번째 장 모든 삶은 동시에 일어난다는 시간과 존재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세스의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흔히 시간을 선형적인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현재는 지금이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죠. 우리의 물리적 감각과 언어는 시간을 시작과 끝이 있는 직선처럼 인식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스는 이러한 선형적인 시간 개념이 물리적 현실 속에서의 인식에 불과하며 우주의 더 큰 차원에서는 모든 시간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우리의 모든 삶, 즉 우리가 과거생이라고 부르는 경험들과 미래생이라고 상상하는 경험들까지도 지금 이 순간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의 존재가 단 하나의 생으로 한정되지 않고 영원한 현재 속에 펼쳐지는 광대한 드라마임을 시사해요. 이러한 비선형적인 시간의 개념은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치 영화 막 전체가 동시에 존재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볼 때는 한 장면씩 순서대로 재생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영혼 또는 다차원적 자아는 이 모든 영화막을 동시에 인지하고 있지만 물리적 육체를 통해 경험할 때는 특정한 장면,
즉 하나의 삶을 선형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스는 이 장을 통해 우리가 시간이라는 환상에 갇혀 있음을 깨닫도록 돕습니다. 과거는 흘러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어떤 차원에서는 활동적으로 존재하며 우리의 현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과거의 깊은 마음의 상처에 갇혀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지나간 일이 아니라 현재의 에너지장에서 활성되어 우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래도 아직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능성의 형태로 지금 존재하며 우리의 현재 선택에 따라 그 모습이 변형될 수 있습니다. 미래는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과 행동에 의해 끊임없이 재창조되는 유동적인 흐름이에요. 이러한 이해는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까요? 첫째, 우리가 과거의 실수나 후회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음을 시사합니다. 과거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의식과 관점에 따라 재해석되고 심지어 변형될 수 있는 살아있는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경험에 대한 인식을 바꿀 때 그 경험의 에너지적 영향력 또한 변형될 수 있어요. 용서, 이해, 그리고 현재의 의식적인 선택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부정적인 패턴을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습니다. 둘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미래는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 생각과 행동에 의해 끊임없이 창조되는 유동적인 것이니까요. 모든 삶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하나의 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존재의 일부로서 다양한 삶의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진화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 모든 경험을 통합하여 배우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세스는 이 장을 통해 우리에게 현재 순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모든 시간이 지금이라는 영원한 현재 속에 존재한다면 우리가 가진 유일한 창조의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현재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여 우리가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는데 우리의 의식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현재 순간은 과거의 모든 경험이 수렴되고 미래의 모든 가능성이 펼쳐지는 유일한 지점입니다. 이 지금이라는 순간 속에서 우리는 과거를 재해석하고 미래를 의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삶은 동시에 일어난다는 진실은 우리에게 시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광대하고 영원한지를 깨닫게 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가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경험하도록 이끌 것이며 모든 순간이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창조의 기회임을 자각하게 할 것입니다. 생각은 어떻게 물질을 만드는가? 5번째 장 생각은 어떻게 물질을 만드는가는 세스의 가르침 중 가장 실제적이고 강력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 장은 이전 장에서 다룬 세상은 내적 현실의 반영이다라는 개념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우리의 생각과 신념이 단순히 내면적인 정신 활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현실을 직접적으로 형성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깊이 탐구합니다. 세스는 우리의 생각이 단순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에너지 형태를 띠며 이 에너지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물질 세계를 창조한다고 강조해요. 이는 우리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생성하는 모든 생각과 감정이 실제적인 진동을 가지고 있으며 이 진동이 주변의 에너지장에 영향을 미쳐 현실로 구체화된다는 근본적인 원리를 설명합니다. 이 과정은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을 하지만 그 모든 생각이 즉각적으로 물질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세스는 특히 강력한 감정과 결합된 생각, 반복되는 생각, 그리고 깊은 신념으로 자리 잡은 생각들이 물질화를 위한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형성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산염체라는 에너지 구조를 만들어내며 이 산염체들이 점차 응집되고 밀도가 높아지면서 물리적인 현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구름 속의 수증기가 응결되어 비가 되듯이 우리의 강렬한 생각과 감정의 에너지는 응집되어 물리적 형태로 나타나요. 이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내면의 신념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품어온 두려움이나 불안감은 실제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상황을 끌어당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신은 항상 불운하다고 굳게 믿는다면 그는 무의식적으로 불운한 상황을 끌어당기는 산염체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산염체는 그의 에너지장에 자리 잡고 그에 해당하는 경험을 끌어당기는 자석처럼 작용해요. 반대로 자신이 운이 좋고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긍정적인 현실을 창조하는 산염체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신념은 그에게 기회를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부여하죠. 세스는 우리가 이러한 창조 과정에 대해 무지할 때 우리는 의도치 않게 원하지 않는 현실을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이해하고 의식적으로 활용한다면 우리는 원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창조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얻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통제하고 신념을 재조정하는 것이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것을 넘어 물리적 현실을 재구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장은 우리에게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무의식적인 생각과 신념을 의식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그것들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를 관찰하고 내면의 대화를 주의 깊게 듣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세스는 긍정적인 시각화, 확언, 그리고 진정한 의도, 설정과 같은 방법들이 생각의 물질화 과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상상하고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으며 그에 합당한 감정을 느낄 때 우리는 물질화를 위한 강력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 것이죠. 생각은 어떻게 물질을 만드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세스의 답변은 우리에게 단순히 세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을 넘어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설계하고 책임질 수 있는 힘을 부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신념이 이처럼 강력한 창조의 도구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욱 신중하고 의식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단순한 개인의 변화를 넘어 인류가 자신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제고하도록 이끌 수 있는 강력한 잠재력을 지닙니다. 영혼은 결코 길을 잃지 않는다. 6번째 장 영혼은 결코 길을 잃지 않는다는 우리에게 가장 큰 위안과 확신을 주는 세스의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삶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방향을 잃었다고 느끼거나 목적을 상실한 듯한 깊은 절망감에 빠지곤 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세상 속에서 길을 헤매는 듯한 느낌, 혹은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의문이 들 때 우리는 깊은 좌절감을 경험하죠. 하지만 세스는 우리의 영혼이 본질적으로 신성하며 항상 자신만의 고유한 목적과 길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영혼은 결코 방향을 잃거나 헤매는 존재가 아니며 설령 우리가 물리적인 현실 속에서 혼란을 겪을지라도 영혼은 언제나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주의 지혜와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 각자의 개별적인 삶의 여정 속에서 가장 최적의 경로를 항상 인지하고 있어요. 이 장은 영혼의 불멸성뿐만 아니라 영혼이 가진 내재된 지혜와 안내 능력에 초점을 맞춥니다. 세스에 따르면 우리의 영혼은 수많은 생을 통해 얻은 방대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현재의 삶에서 직면하는 모든 도전과 선택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랜 항해를 통해 바다의 모든 길을 꿰뚫고 있는 노련한 선장처럼 우리의 영혼은 삶의 망망대해를 헤쳐나갈 지도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그것은 영혼 자체가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능력을 잠시 잊었거나 외부 세계의 혼란스러운 목소리에 너무 집중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사회의 기대, 타인의 시선, 물질적인 욕망 등이 영혼의 고요한 속삭임을 가려버릴 때 우리는 진정한 길을 잃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세스는 영혼이 우리에게 직관, 꿈, 영감, 그리고 때로는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을 통해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낸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가야 할 길을 알려주고 우리 자신의 가장 높은 잠재력에 도달하도록 돕기 위한 영혼의 끊임없는 노력이에요. 직관은 이성적인 사고로는 설명할 수 없는 내면의 알미며 꿈은 상징적인 언어로 무의식의 깊은 곳에서 온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갑작스러운 영감이나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들은 영혼이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보내는 안내 표지판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영혼의 안내를 따르기 위해서는 외부의 소음을 잠시 내려놓고 내면의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직관에 집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명상, 자기 성찰, 자연과의 교감, 그리고 창조적인 활동들이 영혼의 목소리를 더욱 명확하게 듣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러한 실천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과 깊이 연결되고 영혼의 지혜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영혼은 결코 길을 잃지 않는다는 메시지는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 심지어 고통스러운 경험조차도 영혼의 성장을 위한 소중한 기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혼은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경험과 배움을 통해 진화합니다. 따라서 실수나 실패로 보이는 것들도 영혼의 여정에서는 필수적인 단계이며 그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통찰과 힘을 얻게 돼요. 역경과 도전은 영혼이 자신의 강인함과 회복력을 발견하고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영혼은 우리에게 완벽한 삶이 아닌 가장 의미 있고 성장적인 삶을 경험하도록 이끌며 모든 상황 속에서 배울 점을 찾도록 돕습니다. 이 장을 통해 세스는 우리에게 자신 안에 있는 영혼의 지혜를 신뢰하고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그 안내를 받아들이라고 격려합니다. 우리가 영혼의 존재와 그 무한한 지혜를 인정할 때 우리는 삶의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평화와 목적 의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영혼은 우리의 진정한 나침반이며 그 나침반은 언제나 우리를 집으로 인도할 거예요. 이 깨달음은 우리에게 삶의 모든 순간에 대한 깊은 신뢰와 용기를 불어넣어 줄 겁니다. 육체와 동일한 사념체의 존재. 7번째 장 육체와 동일한 사념체의 존재는 우리가 물리적인 몸 외에도 또 다른 형태의 에너지적 존재를 가지고 있음을 심도 깊게 다룹니다. 세스는 우리가 육체와 동등하게 실제하는 사념체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사념체는 물리적인 몸처럼 밀도가 높지는 않지만 우리의 의식, 생각, 감정, 그리고 신념이 형성하는 에너지적 구조물입니다. 이는 단순히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물리적 몸과 마찬가지로 자체적인 구조와 기능을 가진 실질적인 존재라는 것이에요. 이 사념체는 육체와 분리될 수 없는, 하지만 육체와는 다른 차원에서 존재하는 에너지적 실체이며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 사념체는 우리의 물리적 몸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우리의 건강, 활력,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경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세스에 따르면 우리의 사념체는 물리적 몸의 청사진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건축가가 건물을 짓기 전에 설계도를 만들듯이 우리의 사념체는 물리적 몸의 형태, 기능, 그리고 건강 상태를 결정하는 에너지적인 설계도와 같아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거나 강한 감정을 느낄 때 그 에너지는 사념체에 먼저 각인되고 그 후 물리적인 몸과 주변 환경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만성적인 부정적인 생각이나 스트레스는 사념체의 부정적인 패턴을 형성하고 이것이 결국 물리적인 질병이나 불균형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지속될 경우 사념체 내의 에너지 흐름이 막히거나 왜곡되어 특정 신체 부위의 통증이나 질병으로 발현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생각과 감정은 사념체를 활성화하고 물리적 몸의 건강과 활력을 증진시킵니다. 즐거움, 감사, 사랑과 같은 고주파의 감정들은 사념체를 정화하고 강화하여 신체적 치유를 촉진하죠. 이 장은 또한 사념체가 우리가 물질 현실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 설명합니다. 우리의 강렬한 의도와 신념은 이 사념체를 통해 현실로 투사됩니다. 우리의 의식이 사념체의 특정 이미지를 형성하면 이 사념체는 해당 이미지를 물리적 현실로 구현하기 위한 에너지적 틀을 제공합니다. 이는 우리가 꿈을 꾸거나 명상을 하거나 깊은 자기 성찰을 할 때 특히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꿈속에서 우리는 종종 물리적 제약을 초월한 경험을 하는데 이는 우리의 사념체가 활동하는 하나의 방식이에요. 꿈속에서 비행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거나 심지어 미래를 엿보는 경험들은 사념체가 물리적 한계를 넘어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념체는 육체적 사망 이후에도 계속해서 존재하며 의식이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영적 운반체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사념체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념체가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됩니다. 세스는 우리에게 이 사념체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고 부정적인 패턴을 긍정적인 패턴으로 전환하는 연습은 우리의 사념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우리가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는 데 필수적이에요. 마음 챙김, 명상, 긍정 확언,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 등은 모두 사념체를 정화하고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우리의 사념체는 우리의 진정한 자아와 물리적 현실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육체와 동일한 사념체의 존재를 이해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단순히 물질적인 존재로 한정하지 않고 훨씬 더 광대하고 에너지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자기 치유 능력과 현실 창조 능력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며 우리의 삶을 더욱 의식적이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사념체의 존재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창조하는 데 있어 얼마나 강력한 도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는 중요한 열쇠가 될 거예요. 다차원적 의식 능력을 향상시키는 수면 습관. 8번째 장, 다차원적 의식 능력을 향상시키는 수면 습관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수면이라는 상태가 단순한 휴식을 넘어 우리의 의식을 확장하고
다차원적인 현실과 소통할 수 있는 강력한 기회임을 밝힙니다. 세스는 수면이 단순히 육체가 쉬는 시간이 아니라 의식이 물리적 현실의 제약에서 벗어나 다른 차원의 경험을 탐색하고 정보를 얻으며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설명해요. 낮 동안 우리의 의식은 물리적 현실에 고정되어 있지만 수면 상태에서는 이러한 제약이 약해지면서 무한한 의식의 바다로 항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잠재의식의 깊은 영역과 연결되고 더 큰 자아, 즉 영혼의 지혜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 우리의 의식은 육체를 떠나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꿈은 이러한 활동의 가장 잘 알려진 형태 중 하나입니다. 세스는 꿈이 무의식적인 욕망이나 낮 동안의 경험을 반영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말해요. 꿈은 종종 상징적인 형태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통찰을 제공하며 심지어 미래의 가능성을 엿보게 하거나 다른 차원의 존재들과 소통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단순한 무의식의 찌꺼기가 아니라 꿈은 우리의 확장된 의식이 활동하는 장이며 우리의 깨어있는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귀중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장은 꿈을 단순한 환상이 아닌 의식의 확장된 활동으로 이해하고 그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꿈 해몽을 통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지니고 있던 신념이나 감정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어요. 세스는 우리의 다차원적 의식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수면 습관들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잠들기 전에 특정 질문을 마음에 품거나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명확히 떠올리는 것은 꿈을 통해 해답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꿈의도 설정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마음속에 질문을 품고 잠들면 우리의 확장된 의식은 수면 중에 그 해답을 탐색하고 꿈을 통해 전달하려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명상을 하거나 차분한 음악을 듣는 등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는 의식이 더욱 자유롭게 다른 차원으로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긴장된 상태에서는 의식이 육체에 강하게 묶여 비물리적 경험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잠에서 깨어났을 때 꿈을 즉시 기록하는 습관은 꿈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꿈은 쉽게 휘발되기 때문에 깨어나는 순간의 짧은 시간에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며 반복되는 꿈의 패턴이나 상징을 통해 더 깊은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요. 이 장은 수면 상태를 의식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우리가 낮 동안에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정보나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우리의 창의력을 증진시키고 직관을 강화하며 자기 이해를 심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예술가나 과학자들 중에는 꿈에서 영감을 얻거나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사례가 많아요. 또한 수면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더 큰 자아, 즉 영혼과 더욱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결은 우리에게 삶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더 깊은 통찰을 제공하고 내면의 평화와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세스는 물리적 현실에서의 삶과 수면 중의 비물리적 경험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적인 존재를 구성하는 통합된 부분임을 일깨워줍니다. 다차원적 의식 능력을 향상시키는 수면 습관을 통해 우리는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경험하며 무한한 의식의 잠재력을 탐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밤은 더 이상 단순한 휴식의 시간이 아닌 끝없는 발견과 성장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의식적인 수면 습관은 우리가 더욱 온전하고 통합된 존재로 나아가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인 로버츠의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를 통해 깊은 영적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세스의 지혜로운 메시지들은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현실의 본질과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육체를 초월한 의식의 존재, 다차원적인 자아의 본질, 그리고 우리의 내면이 외부 현실을 창조한다는 놀라운 진실을 마주하며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책의 메시지들은 단지 이론적인 지식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창조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라는 세스의 강력한 선언은 우리에게 삶의 주체자로서의 책임과 동시에 엄청난 창조적 자유를 선사해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파동을 일으키고 내면의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지혜의 샘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오디오북을 통해 얻은 통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 자신과 세상을 더욱 사랑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채워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